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심화이론 2주차인데 여러분 기본서는 그 40페이지입니다. 제3절 납세무 소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 제3절 소멸인데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별표시 2개 하시고요. 소멸이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올해는 성립과 소멸 이 부분이 또 이 성립확정 소멸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먼저 여기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납세무 소멸 사유와 소멸 사유 아닌 게 있는데요. 납세무 소멸 사유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면은 소멸하죠. 충당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돈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공과사는 분명하게요. 자, 그랬을 때 과세 주체, 우리 어떤 지자체로부터 저희 부모님 댁에 안내문 하나 온 게 있는데 이런 게 온 적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요.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이요. 환급 절차에서 환급을 받고 또 납부를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30원만큼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이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금은 어떻게 하냐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뜻만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충당 소멸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세금 부과를 취소를 하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과 취소, 이거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요. 여러분 제척기간이라는 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척기간이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 법정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들먹거리죠. 그래서 세금 기록도 안 나는데 증거 자료도 없는데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합니다. 납세무는. 자,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시효가 완성해서요. 이게 징수권 소멸시효. 자, 요거 제척기간 만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요거는 국가나 자체가 모르고 일정 기간 모르고 지났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너 예전에 뭐 한 거 세금 안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르고 시간이 지났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고 징수권 소멸시 완성은 알았는데 어떤 뭐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고 시간이 지났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거고 제척기간은 소멸시효는 알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소멸 사유를 꼭 기억하시고 소멸 사유 아닌 거요.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요.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고지서를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것을 걷어들여요. 철회. 그랬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부가 철회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와 구별해야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납부할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해서 A법인의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법인의 합병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 사유인 것 5가지와 아닌 것 3가지를 꼭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시험에서 이미 28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빡센 문제로 해서 납세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나왔었는데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 속에서 얼마든지 소멸 사유와 아닌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교재 이따 같이 볼게요. 핵심 콕 중요 지문 자 벌써 나왔네요. 예. 우리 중요 지문은 대부분은 우리 1, 2월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고 그때 메일 정리 노트로 문제 나갔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요 따로 이것은 지금 메일 정리 노트에는 없습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납세문은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O, X요? 자 여러분 X죠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부가권의 철회요. 요거는 소멸사유 아니라고 했죠? 거기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주소용업소 불분명해서 그러면 거기서 거둬들였다가 철회했다가 주소용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 소멸사유 아니고요. 취소가 소멸사유고 부가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척기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척기간 만료는 납세무 소멸 사유인데 이 제척기간이라는 거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고요. 따라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진행 중에요. 소멸시효 같은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없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 제척기간을 봅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들이요. 대부분의 국세들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감받았다. 자 다운계약서 썼는데요. 그래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한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간이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면. 사기쳤을 땐 10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이요. 그 밖의 경우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듬 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대부분 양도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외우냐? 10년, 7년, 5년 이렇게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외웁니다. 10년, 7년, 5년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역외거래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국제거래였었는데 이게 역외거래로 바뀐 건데요. 국제거래였다가 역외거래로 바뀐 건데 국제거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거 국제거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해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한다. 그러면 이거는 국내 거래인지 국제 거래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거래였다가 몇 년 전에 역외 거래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에. 하여튼 역외 거래의 경우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0년, 기타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듬 타면서 역외 거래 15년, 10년, 7년이요. 15년, 10년, 7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0년, 기타 7년이요. 15년, 10년, 7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우리가 기본 이론을 배웠던 분들은 기본 이론에서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를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자,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는 10년, 7년, 5년 이렇게 리듬 타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인데요. 지방세도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입니다. 자, 제척기간. 근데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7년입니다. 무신고 7년이요.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자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요거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받았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어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 그럴 때 취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이때는 몇 년이냐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10년입니다. 자,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정확히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보세요.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 10년이요.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를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그 밖의 경우 5년이요. 그래서 지방세 제척 기간도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척 기간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요. 자, 소멸시효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죠. 자, 그랬을 때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소멸시효 기간이요. 어떻게 정되느냐 보면 자,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천만 원 미만일 때 소멸시효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5천만 원이면 10년이에요. 그다음에 국세, 자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요. 금액이 지방세와 국세 다르다는 걸 비교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방세 5천만 원 미만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국세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래서 자꾸 이런 것도 해놓으면 어떤 수강생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지금 뭐 암기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까먹더라도 이렇게 기억하려고 해놨다가 시간 지나면 까먹고 헷갈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놨던 것은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다음 순환에 또 보고 반복되면서 이제 나중에 나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저절로 이제 대부분은 기억이 되거나 또 자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또 그다음에 손이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 이제 9, 10월달에 바짝 이제 달라달 이제 외우는 거고요. 시험장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보거나 전혀 안 외웠던 것을 9, 10월 달에 외우려고 하면요. 잘 안 외워지고 그때도 금방 까먹고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자꾸 봐놓고 이렇게 익숙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여지다가 나중에 막판 9, 10월 달에 바짝 외우려고 할 때 그때는 다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전혀 안 했던 것은 그때도 헷갈리고 금방 까먹어요. 그렇지만 했던 것들은 까먹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려고 하시면 되고요. 시효의 중단과 정지인데 한번 보세요.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 사유 보세요.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것과 비슷한데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요. 이게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는데요. 중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단은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하죠. 그러면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시효가 새로이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해서 이전 거 없어지고요. 다시 뭐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게 중단입니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몇 번 읽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다음에 소멸시효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 사유를 보시면요. 소멸시효 정지는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분할 납부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연부 연납 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뭐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그 국외 체류 기간, 하여튼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이런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는데 정지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정지는 이런 겁니다. 중단은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지만 정지는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에만 정지했다가요 이어서 여기 2년 더 진행하면
소멸시효 자 5년 완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하고요.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 눈여겨 한번 봐놓고 정지 사유 무슨 기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고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니까 납세의무 소멸 제3절 별표시 2개 하셨으면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요.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납세의무 실현으로 미실현으로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 소멸 사유만 제목만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납부 그 다음에 충당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과의 취소 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즉 제척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척 기간 만료요.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조단 왼쪽 상단을 보니까 소멸 사유 5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 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요. 자 5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소멸 사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멸 사유 아닌 거 제목만 하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의 사망, 주가 또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법인의 합병, A 법인이 B 법인 합쳐졌다고 그래가지고 A 법인의 세금 납부할 뭐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 합병, 그 다음에 부가 철회,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됩니다. 고지서 보냈다가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확인해서 보냅니다. 부가 철회, 소멸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손 처분 있죠. 결손 처분. 이 결손 처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는 소멸 사유 아닌 것으로서 결손 처분이 있었다가 이건 이제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결손 처분은 제외된 건데 어떻든 간에 결손 처분도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일단요.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요. 세금 안 내는 체납자가 있는데 뭐 압류해서 공매 처분에 넘겨서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 것도 뭐 없어요. 재산이 압류할 게.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재산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즉각 압류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결손 처분하고 그러니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으면 일단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얘가 뭔가 생기면 그때 압류 들어가서 이제 세금 가져가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은 일단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일단 결손 처분했다가 나중에 뭐가 재산이 생기면 그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 아닌 것 특히 3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납세자 사망,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부가 취소하고 부가권의 철회, 부가의 철회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40페이지 부가권의 제척기간 돼 있잖아요. 이 제척기간, 그 제척기간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 자, 아까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같은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는 거. 이렇게 제목 옆에다가 해놓습니다. 부가권의 제척기간 제목 옆에. 그리고 개념은 이미 다 설명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다 설명드렸고 41페이지 지방세 제척기간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도 바로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감받았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사기쳤을 때 10년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우리 교재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즉 무신고 몇 년이요? 10년이요.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죠. 우리 교재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아까 제가 2가지 더 있었던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하여튼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는 몇 년? 7년이요. 그 밖의 경우 5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다만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국세 제척기간 봅니다. 역시 그 지방세 제척기간과 국세 제척기간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 하나씩 해놓고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가 자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그 경감받다. 사기쳤다 15년.
또 무신고 15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는 지금 묶어져 있지만 제가 아까 구별했습니다. 기억하기 좋도록 15년, 15년, 10년. 그죠? 그래서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자, 그리고 여기에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도 포함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도 포함해서 15년, 15년, 10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만 교재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에 따라가서 15년, 15년, 10년이고 그 다음에 기타국세, 양도세 같은 기타국세는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표대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표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국세지적경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표대로 핵심 요약 자료 제 카페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인강 수강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핵심 요약 자료 바로 지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표대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지방세도 똑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10년, 7년, 5년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아까 우리 교재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이런 것들. 하여튼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보니까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나오는데 이 제척기간의 기산일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보조단을 바로 볼게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산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할 때는 그 신고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 7년, 5년 이렇게 적용되는 거고요. 보통징수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이제 재산세 같은 애들은 과세 기준일로부터겠죠.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이제 이게 5년, 10년, 7년, 5년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예를 들어서 납기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럼 30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눈여겨 보시고 지나가고요. 자, 42페이지 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개념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하고요. 그 소멸시효 기간이요.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 넣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소멸시효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요. 국세 5억 원 미만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 시효의 중단이요. 그 중단 사유를 보시면 되는데 이 중단은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의의는 이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가 새로이 처음부터 진행한다는 건데 거기 중단 사유에 밑줄 그시면 돼요. 납세고지, 독초,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문제 내기 딱 좋네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단 사유를 기억하시고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정지의 말씀드렸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 진행하는 거고 그 정지 사유가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외우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무슨 기간이요. 연부연납 기간, 체납수분 유예기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분할납부 기간 그 기간만 정지한다. 한번 눈여겨보고 지나가고 중단 사유를 꼭 정확히 알아주시면 돼요. 납세고지, 독초,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는 액션이 있을 때 시효 중단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과 정지 아까 말씀드렸고 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자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부가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5천만 원 이상의 지자체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OX. 자, 빨리빨리 판단해야죠. 이 박스형 문제에서. 자, 5천만 원 이상의 지자체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이거 10년. 그 다음에 니은번 압류 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란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 어떻게 합니까? 중단합니다. 제촉기간은 중단과 제촉기간은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소멸시는 중단 사유 있죠? 자, 이거 중단 사유 맞잖아요. 사기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경우 제촉기간은 5년이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촉기간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 무신고 지방세 제촉기간은 10년, 7년, 5년 중에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이렇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10년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 자, 옳은 것으로 묶인 거 이런 출제 형태. 자, 옳은 거 묶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교재 어디냐면요. 넘어가서 여러분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제3장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있죠? 여기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 한번 드시고 목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46페이지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요건데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금이요. 체납자가 있는데 저 채무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 경매에 넘기겠죠. 그럼 그 공매 경매된 자산은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가져갑니다. 이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는데 자, 그 원칙과 예외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먼저 설명을 쭉 드리고요.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 국세 지방세 우선권 한번 봅니다. 어떤 거냐면 국세, 지방세, 가산금, 또 가산세. 우리가 지방세는 가산금 없어지지 않았죠? 국세, 지방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소분비. 체납소분비라는 것을 똑같은 것을 국세에서는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강제징수비라고 하는데요. 자, 작년부터 자, 체납소분비나 강제징수비나 똑같은 건데 어떤 거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체납소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담보가 없어도. 이게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입니다. 근데 얘네들 이 국세지방세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담보가 없어도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될 때 얘네들 사이에 징수금의 우선순위요. 얘네들 사이의 징수순위를 보면 국세는 강제징수비 1등, 자 2등이 얘네들 사이에서 우선하는 게 국세예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산세입니다. 국세가 이게 가산금이었다가 가산금 없어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되면서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징수금의 우선순위는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3등이 가산세 이런 순서로 징수되고요. 지방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이미 시험에 한번 정답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는데 체납소분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입니다. 우리 가산금 없어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가산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징수 순위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그 46페이지 제3장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예요. 이 3장은 여러분 별표시 크게 2개고요. 자, 이것도 29회, 30회 때 연달아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항상 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먼저 우선권의 계위에서 우선권의 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세 채권 사이의 우선권 그래서요. 자, 거기 지방세 우선 징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이요.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원칙이죠.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서는요. 자, 밑줄입니다. 체납존비 1등, 2등이 지방세, 가산세 제외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방세도 가산금 폐지되고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되는 그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전제 하에서 이것도 같이 개정된 내용인데 가산금 규정이 시행이 연기되면서 가산금 여전히 내년까지 2023년까지는 적용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 규정도 시행 시기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종전처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 우선순위도 체납존비 1등, 그 다음에 지방세, 그 가산세 제외 지워버리고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뭐라고요? 가산금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자체 징수금의 우선순위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행이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처럼 되어 있는 거는 2024년도부터고, 자, 우리가 내년까지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압류에 따른 우선, 또 양가로 3번 담보가 있는 지방세 우선. 자, 길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양가로 2번과 3번은 여러분 결론만 아시면 돼요. 여기 봅니다, 화면. 자, 그래서 조세 채권사의 우선권, 요거 결론만 여러분들이 보조단에다가 딱 써놓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냐? 그러면요, 국세라고 그래서 지방세보다 우선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국세나 지방세나 순위는 같아요. 동순위. 자,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순위는 같습니다. 자, 국세, 지방세 동순위인데 순위가 같은데, 그럴 때요, 동순위 순위가 같습니다. 그럴 때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그 보조단에다 요거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29회 시험 때 정답 지문으로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조세들 상호간에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된 조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납세 담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보된 조세.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어떤 문자 메시지나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500억짜리 빌딩을 제가 상속이나 뭐 증여받는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아니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강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올해 시험까지는 제가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0억짜리 빌딩이니까 이제 건물주로 이제 임대료나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500억짜리 빌딩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돈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자, 나눠낼 수도 있는데, 근데 말로만 내가 저 나눠내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죠. 그래서 납세 담보라고 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 같은 걸 합니다. 자, 그런 겁니다. 납세 담보된 조세가 조세들 상호간에는 1등입니다. 최고 우선하고요. 2등이 압류한 조세요.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어떤 게 집행하기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29회 시험 때는 어떻게 나왔냐? 압류한 조세는 담보 있는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X입니다. 압류한 조세가 담보된 조세에 우선해서 징수해요? 아닙니다. 어떤 게 우선이라고요? 담보된 조세. 1등이 압류한 조세. 자, 2등이,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거기 보조단 옆에다가 여러분 양가로 2번과 3번 있죠? 요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양가로 2번과 3번 합쳐서, 그래서 조세 채권사의 우선권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된 조세 1등,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라는 거, 요거를 거기다 보조단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시험에서. 자, 그러면 되고요. 이렇게 결론으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지방세 우선권에 제한 자봅니다. 이건 뭐냐면 금방 봤다시피 우리가 세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먼저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조세와 채권과의 관계 그래서요.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 먼저 직접 경비 우선 그래서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공익 비용의 우선,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요. 채권자 모두의 공통 비용이죠. 아니 이게 매각이 돼야지 뭐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매 절차 등에 있어서 그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 우선합니다. 자, 얘네들은 이런 비용은 국세가 상금 또는 체납소음비 등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강제 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무조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의 우선인데요. 법정기일 전에, 여러분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기일이라는 게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을 우리가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납세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법정기일. 자, 이어서 봅니다. 보시면 법정기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법정기일이라는 거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한 날이다. 근데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라는 걸 알아시고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요.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요. 이걸 우리가 흔히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여러분 배우시는데 이 피담보 채권이 지방세,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됩니다.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일반 세금보다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예외가 되는데 다만 이 피담보 채권도 체납초음비, 국세 같으면 강제징수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정일자 관계없이 조세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나 국세는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국세, 지방세가 어떻게 하냐? 우선합니다, 여러분. 세금보다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자,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얘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즉 당해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에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따라가니까 그때만 당해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또 종합부동산세, 주로 얘네들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이죠. 자,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지금까지 얘기를 살짝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우선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법정기일 전에. 자, 법정기일 조세 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사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또 후에 설정됐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거예요.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 사이에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따져보면요.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다. 피담보 채권하고 국세, 지방세가 어떤 게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봤네요. 어떤 게 우선합니까? 피담보 채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럼 법령의 반대석으로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조세 채권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우선해요? 이때는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 채권이 더 우선하고요. 근데 단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항상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이 세금들이 우선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도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그게 어떤 거라고요? 여기요. 얘네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또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나 증여세.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당해세 종류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먼저 소액 임차 보증금 우선인데 소액 주택 임차 보증금의 우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그 소액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틀린데 그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은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합니다. 근데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냐면 강제 징수비 또는 체납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또 소액 상가 임차 보증금이 있죠. 우선 변제 소액 상가 임차 보증금도 역시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얘네들도 강제 징수비, 체납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자, 임금 채권인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우선 변제 소액 임금 채권, 그래서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재해 보상금 이런 것들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역시 강제 징수비 또는 체납촌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하는데 다만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 임금 채권. 일반 임금 채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월 임금이 100만 원인데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은 3개월치 300만 원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하고 나머지 700만 원 기타 임금 일반 임금 채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임금 채권도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나요? 근데 뭐보다는 우선할 수 없냐면 자, 피담보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대요.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얘도 우선하지 못한대요. 또 봅니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상세에 우선하는데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됐을 때는 일반 임금 채권도 국세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거예요.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 따라다니에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따라다녀서 일반 임금 채권 이쪽 봅니다. 피담보 채권 바로 뒤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금 채권은요. 일반 임금 채권은 자, 피담보 채권을 제외하고는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다만 이 일반 임금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같이 우선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세금보다 후순이면 일반 임금 채권도 후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 따라다닙니다.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얘기들을. 자, 그러면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계속 이어서 봅니다. 화면을. 저당권 등이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와의 관계인데,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국세, 여기 지방세라고만 돼 있지만 국세여도 똑같습니다. 여기 국세 들어가도 똑같아요. 국세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요 아래가 잘렸는데 7순위는 일반 채권과 공과금은 맨 꼴등입니다. 항상 맨 아래 꼴등이 후순위고요. 제일 후순위고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이 표가 좀 안 보이는데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어요. 공익비용 또는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또는 체납손비는 무조건 1등이고 2등이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고요. 3순위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 당해세라고 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자, 얘네들 피담보 채권보다.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럼 피담보 채권은
일반 임금채권 바로 뒤따라 나오고 일반 지방세나 국세 또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또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도요. 예, 이것도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 보증금도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하여튼 기타 임금 채권 바로 피담보 채권 뒤따라다니고요. 자 봅니다.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다. 그러면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고 4등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 4순위는 조세 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 바로 뒤따르고 그 다음에 기타 임금 채권. 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은 맨 꼴등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징수 순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특히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알아두셔야 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제2절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봅니다. 47페이지 보니까요. 직접 경비 우선 그래서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른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자체의 징수를 징수하는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두 번째 줄 끝에 해당 강제 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 체납 준비에 우선한다 매출이요. 이거는 무조건 최고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국세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공통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우선 봅니다. 법정기일이요.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 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세의 우선 여부를 정한 날인데 거기 우리 교재가 법정기일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참 길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일일이 뭐 어떻게 우리가 외워요? 자주 출제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1번 한번 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즉 신고 납부할 때는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 경정 수시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즉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의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동그라미 2번에서 네 번째 줄 맨 끝에 그 납부고지서 발송일 밑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납부고지서 발송일이지 이거 납세고지서 발송일이지 도달일이 아닙니다. 발송일이고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2번 세금과 피담보 채권의 우선관계 그래서요. 동그라미 1번이요. 자 48페이지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이 법정기일 전 거기다가 여러분이 법정기일 전 거기다가 사각형 해놓으시고요. 법정기일 전에 전 사각형 해놓고 밑줄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록한 사실 또는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자 밑줄입니다.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는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하고 증수하는 경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되거나 또는 확정일자가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 밑줄 짜기가 길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거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여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길게 돼 있지만 자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때 법정기일 전 피담보 채권은 지방세 우선해서 징수세지만 체납준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 밑줄이요.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별표시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양가로 3번 별표시고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요. 자 봅니다 여러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는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라도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국세지방세가 우선한다. 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거냐? 흔히 당해세라고 하는데 자 지방세에서 하나하나 밑줄이죠. 재산세, 그리고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4번 지방교육세인데 또 밑줄이 가로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만 지방교육세가 당해세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매세 부가세일 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밑줄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그래서 얘네들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설정 일정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회오리 치는 거 보니까
자,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나오죠? 자, 여러분 봅니다. 핵심 꼭 출제 예상 문제. 요게 30회 때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법정기일 전에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mit게인가?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그 피담보 채권보다도 우선하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보다도 우선하는 그런 세금이 어떤 거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 고르라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면 O 아니면 X예요. 종부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맞잖아요. 보유하는 재산.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요. X입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과세일 때 지방교육세만 당해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X죠. 아까 못 봤잖아요. 우리 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아닙니다. 국세에서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자,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건축물, 즉 소방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층부, 자, 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해세입니다. 그래서 당해세인 것은 자,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얘네 그래서 두 개예요. 얘네들은 설정 일정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요, 우리 교재 48페이지 예제 문제 30회 문제 그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49페이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및 임금 채권의 우선권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제목만. 자, 소액 임차 보증금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거. 근데 양가로 2번 이 경우에도 체납 소비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또 임금 채권의 우선. 그래서 얘가도 자, 양가로 1번 한번 볼게요. 사용자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 금액 또는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근로자 퇴직보장법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우선에 변제되는 자,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자, 이런 것들이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근데 양가로 2번 얘네들도 체납조민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근데 우선 변제되는 것이 그 참고 보조단을 보니까 보조단 두 번째 걸 보니까요, 최종 3개월 후 임금 채권이나 자, 퇴직금, 재보상금 같은 것이 우선하는 것이지 일반 임금 채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 일반 임금 채권,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길게 읽어보면 결국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임금 채권은 뭘 따라다닌다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일반 임금 채권은 자, 피담보 채권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피담보 채권보다는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근데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이고,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고, 그 얘기가 1번, 2번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어떤 건지를 꼭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별표시 아까 했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요. 넘어갑니다. 5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받고 그 다음에 OX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자, 거기에 고르기 뭐 이런 것 좀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겨가니까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죠? 그 다음에 제2편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제1편 조세 총론에서 시험에 나왔었던 건데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요약집이나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고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자, 요 정도를 꼭 아시면 되고, 그래서 다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제1편 조세 총론 우리가 이론 다 봤고요.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자, 지방세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넘어가시면 교재 뭐 56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한번 훑어보시면, 공부 다 한 다음에 한번 훑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 62페이지요.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지방세, 취득세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